뭐 잘 아시다시피 외교관이자 역사학자인 이에이치 카가 뭐 역사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맨 뒤에 가면은 결국은 역사는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의 두 가지 쟁점 가운데서 제 2조가 과거와 현재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 3조는 과거와 미래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 기본조약 3조는 바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일본과 수교하지 않았지만 일본도 또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3조에 보면은 유엔 총회 결의 195호에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본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에는 명확하게 한국 임시위원회의 감시하에 선거를 치른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일본 측 해석대로 남한 지역만 이제 상정하는 듯이 보이고 맨 뒤에 보면은 그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영토 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쨌든 한일 기본조약 3조를 대한민국의 관할권은 이제 그 군사 분계선 이남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히라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끊임없이 투코리아 정책을 취하고 있고 북일 수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발제 토론문에도 나와 있지만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래 북한과 일본 간의 국교 수교 움직임이 있었고 가장 공식적인 회담은 2014년 스톡홀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납치자 문제로 인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일 간의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뭐 실제로 북한을 둘러싼 입장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다가 2015년도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방위성 성장이었는데 지금도 또 나카타니 방위상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악사라고 그래서 한일 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장대로 한다면은 북한 영토 영해는 대한민국의 영토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본은 군사분계선 이남만이 대한민국 정부의 권할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 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결렬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사한 부분은 2020년 12월 달에 일본이 3대 문서 안보 문서를 개정할 때는 논란이 됐는데 이건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일본 영토를 공격했을 때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약간 결이 다릅니다만은 약간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한일 기본 조약의 3조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헌헌법에 보면 4조의 영토 조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한은 반헌법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 헌법도 현재 제9조에 보면은 북한을 뭐라고 표현하면 공화국 북반부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공화국 남반부라고 그래서 전체로서의 공화국 내에 북한이 이제 북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남반부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국은 미해방지구다라는 의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7.3 공동성명에서 대화상 들어서 정책 실체를 인정했고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국내적으로는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서 좀 그 일국가를 지향하되 남북 간의 특수관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또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2023년 12월에 공개는 이제 2024년에 됐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8차 국위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이국가 관계론을 제기했습니다. 적대적 이국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남북 관계 합의는 다 파기가 됐고 남은 것은
1992년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서 있었던 두 개의 주권 국가, 그리고 1953년에 체결된 교정 국가 관계인 정전 협정, 이 두 개만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로 적대적 이국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보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남조선 대통령 선거라는 말을 썼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한 거 보면은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제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적대 이국가 관계론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자유의 북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 이국가 관계, 뭐 평화적이든 적대적인 관계없이 이국가 관계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 그리고 흡수 통일을 이제 천명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작년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연결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제기한 적대적 이국가 관계. 아까 히라리 선생님은 이제 평화적 이국가 관계론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있었던 서훈, 그다음에 정의용 지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지지난 정부죠,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을 요청했던 북한인 2명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두 개 국가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동서 기본조약에 대해서 일부 이제 헌법 위반을 제기했지만 서독 헌법재판소는 전체로서의 독일을 인정했고, 또 북한 주민, 동독 주민을 서독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독과 우리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차이 있는 것은 동서독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고 남북한은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고, 다만 동서독과 관계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두 국가, 투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른바 두 개의 국가성, 스테이트 푸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남북 관계는 특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마는 현재로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한반도의 교차성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3조 문제를 한일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남북 간에도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저는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승인해야 되는데, 적어도 남북 관계는 통일 지향을 남겨두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1969년도에 스칼라피노 교수가 처음으로 4개국 교차 승인론을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4개국 안전보장론을 거쳐서 1975년 키신저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교차 승인론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서울 경유론입니다. 평양에서 도쿄로 가려면, 평양에서 워싱턴 가려면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 동의 없이는 북일 수교나 북미 수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성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남북 관계 영토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두 개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두 국가 관계를 통해서 저는 이제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남북 기본적으로 나온 3조를 둘러싼 한일 간의 모순 또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